저희 기술품질위원회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간 협업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서 매출을 확대하자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고, 저희 기술품질위원회에서는 무슨 거창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굉장히 심플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의논을 했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수는 현황과 전략적 기술 협업 추진에 대한 순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용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하도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나라 기존에는 SI 정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는 우선순위가 가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 예산을 잡을 때도 제일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그래서 SI가 주도해 왔던 시장인데, 어떻게 얘기하면은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기반을 못 갖추고 품질이라든가 성능을 못 갖췄을 때는 SI 정책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최근에는 각 산업 분별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져서 성능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인증받은 제품이 한 2,500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국가 공공 예산이 한 2조 7천억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드웨어가 한 8,500억, 그 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한 2,500억, 그 다음에 사무용 기기 및 보안 소프트웨어가 1,100억, 약 1,400억이 2,500개 GS 받은 업체들이 먹고 산다. 뭐 대기업 시장은 또 대기업 계열사들이 있고 금융도 마찬가지 다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시장도 좁고 열악한 상태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각 산업 분별로 다양한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상용 소프트웨어들끼리 기술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기존에는 자기 것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어떤 사업 기회나 그런 신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신시장 창출 매출 확대를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 교류 및 신기술, 요새 얘기되는 화두가 되는 그런 기술과 연계해서 신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은 이 상용 소프트웨어만 이제 기업 간 거래에 있을 수 있고, 기술 교류에 있을 수 있고, 협업으로 여러 개 강점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내 시장도 리딩을 해야 하고요, 해외도 나가야 한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확대해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이런 영업적인 뿐만 아니라 기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 간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연구소장님들끼리는 기술 교류 및 유대관계가 굉장히 늦으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타이틀리하게 가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영림원의 우리 권영범 여기 좀 수석 회장입니다. K소프트. 그리고 한국소프트 산업협회에서도 우리 수석 회장님이신데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장님들이요, 무지장 바쁘십니다. 얼굴이 다 헬스거세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일에 쫓기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구소장님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배려해서 커뮤니케이션해야 하고 소통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안쓰러운데 이분들을 이제 같이 유대관계로 하면서 협업 플랫폼을 앞으로 해나갈 전략으로서 세 번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품질위원회에서는 11개, 11개사와 나이파까지 해서 12개사가 각각 자기 기술, 상위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강점을 가지고 역할을 나눴고요. 그래서 저희 메타빌드가 총괄 위원사가 되겠고 간사사가 마이다스 I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1월 28일부터 4회에 걸쳐서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 기술품질위원회들이 만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 상용 소프트웨어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우수 기술 이런 개발 사례라든가 보유 기술에 대한 거 또는 뭐 사업적인 거 품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발제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협업 플랫폼을 만들자. 공동 협업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관계를 좀 강화를 하자. 해서 몇 가지 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연구 CTO들끼리 밴드와 이런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사장님들까지 다 초청을 했는데 안 들으시는 사장님들 꽤 계세요. 오늘 꼭 이거 세미나 끝나시면 그게 이제 바로 우리를 리딩해 주는 것이다. 조금 하는 것도 또 연구소장님들한테 힘을 주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가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술품질위원회에서는 격월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 회원사를 방문해서 우수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이다스 IT에서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용 소프트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서 서로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좀 추가를 좀 했는데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빌리어네어 기업을 우리가 빌리어네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소프트웨어 미래가 있다. 그래야만이 우수 인재도 만들어지고 우리 후배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지망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건 뭐 우리 제가 소프트웨어 전문기업회에서 회장을 맡기 전에 고심하다가 생각하면서 취임식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빌리어네어가 1600개, 1600명 정도가 됩니다. 미국에 한 5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신기술로 빌리어네어가 되신 분이 한 66명 정도 됩니다. 한국은 총 26개사 정도, 26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신기술로 빌리어네어가 10억 달러 이상 되신 분이 딱 3분이 계세요. 넥슨과 네이버, NC소프트죠.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미국은 그래도 상용 소프트웨어로 빌리어네어가 되신 분이 거의 뭐 50% 정도가 됩니다. 쉽게 해서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78억 달러, 780억 달러, 그 다음에 오라클의 레리 앨리스는 510억 달러. 우리나라에 하신 분이 김종주 넥슨의 회장님 18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사실. 최근에 카카오톡의 김범수 이 의장님이 지금 저기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근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이게 최근 포브스 경제지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빌리어네어를 만들려고 그러면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키워야 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 가격을 줘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지금 미래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모니터링단이라든가 또 사전 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용 소프트에 대해서 분리발주가 100% 돼야 한다.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술도 가격 플러스해서 평가를 하는데 기술만 100% 평가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국가 과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SIM 개발해서 뭐 보고받는 행위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이 사업 저 사업에 이렇게 보고받는 이런 행위들을 없애야 한다. 이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소프트업계의 상용 소프트업계에 모두 직면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국가는 가이드라인만 잘 디바이드해서 그런 것을 제정을 해서 버전별로 그 제정해서 DB화하고 공개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언제고 갖다가 참조해서 자기 상용 소프트웨어에다가 그런 응용들을 합계해서 올려서 그 시장을 잘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게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상유지보수가 우리나라는 길게 3년까지 있는데 이걸 없애야 합니다. 무상유지보수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용 소프트 업체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간을 폐지하고 무상유지보수로 자동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환이 되고 입찰 없이 요율을 적용해서 자동 계약이 돼야 한다고. 민수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기업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 간 아니면 협업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 기술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한 100개까지 앞으로 만들어가야지 않겠냐. 협업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협업 플랫폼들을. 그래서 국가는 그런 협업 플랫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아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서너 협업 플랫폼만 대여섯 개만 잘 터지면 그거 뭐 투자한 거 다 원금 뽑을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무임단가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죠. 요게 우리의 소프트웨어 인들의 발목을 잡는 이게 SI 업체가 만드는 거죠. 사실은 정부가.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제가 10년 가까이 7년 정도를 떠들어가지고 등급제를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했는데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문제냐? 아주 어떤 친구는 우리 기술자도 보면 한 1, 2년 돼도 능력이 뛰어나면 엄청 개발을 많이 합니다. 한 5년, 10년에도 개발을 못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5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특급 기술자인데 SI 기준으로 보면 이건 초급으로 들어가잖아요.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그 성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 선진국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 그 항만 우리 나동희 소장님 하시니까 잘 아시지만 이거 알고리즘 하나만 해도 10억, 20억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인력 브레인을 양성해야 하고 고인력에 대한 모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아껴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 양성이랑 우리 연관이 되지. 인재 양성 많이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낮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 질적인 브레인들을 양성시키려면 무한대의 모임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기술 통일에서 해야 할 것들이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 간의 기술 교류가 지금 뭐 안 됐다. 또 글로벌 시장의 진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 공동 플랫폼이 없었죠. 그 다음에 신기술 연계 신시장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멍가게와 같죠. 사실로 50인 미만이 11,000개, 50인 이상이 한 1,044개 기업입니다. 그 11,000개 기업은 신시장 진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50인 미만 기업들이 뭐 소극적인 인력을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 기업들이 쉽게 신기술을 접근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기술 교류를 하지 않고 또는 그 전략적 신사업 및 과제 발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대부분 SI성 뭐 이런 과제도 내고만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동 그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품질위원회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서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용 그 소프트웨어 기업 간에 이제 개별 그런 그 기술 교류들은 엔키아와 TMX는 엔키아에다가 DBMS를 제공하는 거 또는 와스라든가 DBMS에 대한 뭐 성능이나 통계 이런 그런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한다든가 영림원과 엔키아는 웹 기반의 대시보드를 공유한다든가 또는 그 프로세스 등에 대한 이벤트를 통합한다든가 메타빌드와 엔키아, 영림원 이런 데는 리가시 정보라든가 타 시스템에 연동을 할 때 그런 그 메타빌드에 대한 연계 미드레이어를 공유한다든가 엔키아와 난리지 큐브는 지식관리 이런 부분들을 표준 API를 만들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든가 마이다스 IT와 인피니스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쪽에 그래픽 해석 기술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기술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또한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해서 저희가 만든 게 2개 협업 플랫폼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영림원의 ERP를 중심으로 해서 TMX DB, 난리지 지식관리, 엔키아의 그 자산관리, 자산관리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의 슈트를 하자 했고 또 한 파트는 항만의 그런 IoT와 다양한 그런 신기술들, 관성 항법장치라든가 또 웨이브 통신이라든가 IoT라든가 이런 것들 접목해서 또 그 그래픽스 실시간 뭐 시뮬레이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하자라는 2개의 저희 협업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기술 IoT라든가 클라우드나 빅데이터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신시장을 창출하자. 그래서 기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들 보내다가 그런 신기술들을 접목해서 지금 뭐 이제 저희가 협업 플랫폼은 IoT 항만 분류, 차세대 항만 분류라든가 CITS, 차세대 ITS 이번에 지금 뭐 도로공사에서 뭐 1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 떴죠. 사업들이 이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스쿨,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들에 적용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업 플랫폼 슈트는 용임원의 ERP와 난리지 큐브, 엔키아에다가 그 TMX 데이터의 제품들을 서로 다계층으로 서로 협업을 해서 공동 개발해서 표준 API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시장을 리딩해 나가면 굉장히 효율성 있는 그런 협업 플랫폼이 될 걸로 확신하고요. 이러면은 국내에서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그 지금 운영위원사 계신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소장 밑에서 팀을 전담을 해주셔야지 안 하시고 선언적으로만 한다라고 그러면 큰 성과를 못 낼 걸로 봅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팀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타겟팅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제를 통해서 이제 GCS 과제 이런 부분에다가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이걸 해나가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케이스대 항만 IoT 협업 플랫폼 개발은 이제 사이버 로지텍이 항만 물류에 대한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협업 플랫폼을 IoT 기술이라든가 웨이브라든가 INS 그런 관성 합법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디바이스들을 개발해서 하면 이게 시장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3천억에서 한 5천억 시장을 아마 이걸 할 수 있다. 신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연구소장님들의 진지한 협의에서 이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전체를 좀 사이버 로지텍이 좀 이끌어 주시고 마이다스의 신호 처리 가상 그런 그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제공을 해주시고 메타빌드는 IoT 빌드래요. 그 다음에 버추얼 빌더스는 그 항만형 그 모바일 플랫폼 이런 기술들을 서로 협업을 해서 가면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야드 트럭용 트럭과 이 트럭 내에 컨테이너가 들어가는데 야적 트럭과 컨테이너에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부착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 크레인은 이동형과 고정형이 있는데 이동형과 고정형에다가 이런 스마트 IoT 디바이스를 부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컨테이너에 어떤 물체가 들어있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 작업 현황에 대해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크레인용 IoT 디바이스랑 서로 실시간으로 교신도 하고 센터로 이걸 올려줘서 다양하게 이런 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협업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을 잘 우리 나이동 센터장님이 잘 보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GCS나 이런 과제로 하고 실제 사업도 해나가고 하면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전영표 CP님 계신데 좀 적극적으로 좀 이것 좀 이 과제 좀 꼭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이건 정보학센터랑 관련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용 소프트에 대해서 세부 규격도 없습니다. 그냥 그 발주자나 이런 거 막 유통돼서 쓰는 거 가지고 그 스펙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소프트에 대한 규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게 GS 인증된 제품들에 대해서 상용 소프트 규격이 좀 제정이 돼서 표준 규격이랑 업무말 표준이랑 비표준이랑 이런 두 가지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발주자들이 언제 갖다 써서 이게 SI로 개발할 건지 상용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건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소프트를 못 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때 보면은 저는 막 얼마 전에 미래부 산하기관 들어가서 9개 기관 업무 보고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관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상용 소프트에 대한 규격이 하나도 없을까? 그래서 이건 좀 시급히 우리 정보학센터랑 협의를 해서 TTA랑 해서 이걸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외국 규격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비교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발주자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사용소프트 시장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 대해서 표준, 사용소프트별로 표준은 어떻게 바뀌고 시장은 시장 규모는 얼마 되고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좀 사용소프트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디 가서도 참조할 데가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패키지 시장 2013년도 25억 달러 수출했다라고 그랬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가 수출됐는지 사실 몰라요. 이분들도 사실로는 그 수치가 맞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소프트 전문기업회도 했기 때문에 같이 K소프트웨어랑 TTA랑 유관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정책연구소라든가 이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가트너라든가 유명한 통계기관들이나 이런 데 기관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이 소프트웨어 이 상용 기업들이 쉽게 들어가서 그런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런 URL을 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이런 왜냐 비싸니까 개별 기업들이 이걸 다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서비스하는 기관이 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한 특허라든가 그런 이제 환경에 따라서 정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노하우들을 이제 정립하고 공유를 하자라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장으로는 기술 파트너십 강화로 시너지 창출이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정도 하면서 이제 우리 연구소장들끼리 타주도 한 잔씩 하고 그리고 형님 동생으로 하기로 했어요. 나이 순으로. 좀 딱딱한 우리 연구소장님들의 딱딱한 그런 것들을 좀 깨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유대관계를 우리가 해나갈 거고 기술이나 품질 이런 수출동 우수 사례를 계속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사만 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사까지 확대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건 국내 참 최초로 하는 겁니다. CTO 부임. 그리고 겨울에 한 번씩 하기로 하고 연간에 한 번 워크숍을 하고 컨퍼런스도 연 1회를 하고 그 다음에 R&D에 대해서도 아까 좀 말씀한 것처럼 공동으로 과제를 기획을 해서 개발해 나가는 거고 해외 진출에서도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걸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 쪽뿐만 아니라 R&D에 대해서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으면 우리 전희식 PD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지금 언제고 R&D를 수시 신청 평가받는 체계로 좀 전환해달라. 연간에 몇십 번도 받으면 어떻느냐 이거죠. 아이디어 딱 생각났을 때 기업이 가서 해서 정부 지원을 좀 받고 자기도 내고 돈을 해서 그렇게 해서 R&D 제도가 좀 상시 R&D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건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랭크 제로에서 다 없애고 하나로 해서 그 다음에 페이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무소로도 보내야 하고 각 기업마다 조그마한 과제 하려고 그러면 워낙 이게 까다롭다 보니까 문서가 이만치씩이에요. 그걸 회계 감사하는 데로 보내고 발주자 기관으로 보내고 자기도 보내고 자체 회계하는 데로 보내고 이거 한 4개 정도의 페이퍼를 만드는데 10대나 이런 간소한 계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굳이 그런 접수가 필요하냐. 그것은 기업 내부 회계고 그냥 던져도 되지 않겠냐. 그게 지금 문제가 되면 기업 부담금 내는 걸 그럼 10대로 사용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R&D 제도는 계정도 좀 통폐합시키고 특허를 지금 원래는 한 건만 낸다라고 해서 200, 300 잡으면 특허비를 200, 300밖에 못 쓰면 안 되잖아요.
10건 내면 10건은 뭐 갖다 쓰면 어떻고. 그래서 좀 개정도 이렇게 좀 투폐합을 막 시키고 그냥 그 진짜 몇 개 업체, 흐리는 업체들 때문에 막 까다롭게 감사 때문에 만들어놨는데 R&D는 그 비용 집행 이 부분을 좀 유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페이퍼리스를 페이퍼가 없는 그런 R&D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엄청난 낭비입니다. 네, 제가 저희들은 이렇게 너무 거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일, 기술 품질원에서는 오래 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반적으로 기술 품질원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이런 부분들은 더 준비를 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발표하고 다음에는 제가 발표를 안 하고 우리 그 간사사나 그 주대로 진행하는 그런 운영사에서 발표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